동아일보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가운데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거든요. 당원 게시판에서는 한 대표 장모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7분 뒤에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올라오거나 포털 뉴스 댓글에 올라온 똑같은 내용 글이 당원 게시판에는 뭐 한 대표 아내나 딸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가족 이름 여러 개 돌려가면서 글을 반복해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한동훈 대표가 가타부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각종 음모론과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하루속히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도 유튜브를 하면 댓글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요. 가끔, 도배글이라고 표현하죠. 네. 근데 도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올리는 글이랄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저는 이제 물론 1분에 아주 긴 거를 뭐 30초 한 번씩 계속 올리 이건 도배라고 봐야 되는데 10분 한 번씩 올리면 이걸 도배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한 스펙트럼에 애매한 지점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글이 만약 가족 중에 일원이 게시판에도 쓰고 포털에도 쓰고 무슨 커뮤니티도 쓰고 본인의 의견이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야 이건 그러면 여론 조작하냐 또는 본인이 그냥 왕성히 활동한 거 아니야 그 임계점은 좀 저는 이제 임계점 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대통령 부부가 싫어서 그리고 계속 자기 의견을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거나 매크로를 쓴다거나 또 여러 그러니까 흔한 말로 알바를 고용했다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 정도까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뭉개고만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별개로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냥 혹시나 흠결이 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가 있다면 사과하고 이건 매듭 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지금 이 판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트럼프가 관세도 올린다는데 게시판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게시판에 묶여가지고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약 썼다.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게시판 논란에 계속 묶여있는 20여일 넘게 묶여있는 한동훈 대표는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친윤계는 사실 압박수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진행 강승구 의원이 익명 게시판이라는 한 대표 발언에 반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인정보 입력하고 당원 인증받아서 실명으로 작성을 하되 노출은 성만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여론조작 등 도배질을 막기 위해서 1일 3개로 댓글 게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건 익명 사이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익명의 의미가 뭘까? 익명 사이트예요. 자기 실명을 걸고 댓글을 쓰진 않잖아요. 게시판에. 이게 익명이라는 게 이름을 숨기는 건데 그렇죠. 성만 노출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는 익명 사이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실명 인증을 받고 본인이 어떤 아이디나 닉네임. 대화명을 닉네임을 통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익명 게시판이죠. 저는 장깨비예요. 장깨비. 그럼 익명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왜요? 아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다 얘기해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장해찬 씨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고소고발을 원치 않거든요. 근데 장해찬 씨는 고소고발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장해찬 씨를 고소고발함으로써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좀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친한동계 인사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늘 오전에 채널의 유튜브에 나와서 목회자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고모 김모 씨가 한 대표와 그 가족의 당원 게시판 공작을 사실로 단정하고 벼락 맞아 돼질 집안 등 이렇게 저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SNS에 올린 글을 인용을 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적 통화에서 한 대표 욕설했다는 것도 듣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일일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이거 너무 공세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지영 앵커님 우리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게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가 썼냐라는 거잖아요. 뭐 그 김건희 여사 고모 김모 씨가 뭐 자기 이름 걸고 썼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사실을 좀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진짜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쓴 거 아니야? 부인이 쓴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확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물타기성 반박을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제발 좀 지으셔라. 3주째 돼가는데 4주째까지 이거 계속 붙들고 늘어질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상당히 안 좋은 신호예요. 일단 고모까지 확정이 됐어요. 확전. 네. 네. 이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도 준비태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고모까지 일단 커졌고 특히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신주호 물론 고모가 뭐 유명한 사람도 뭐 목사라고 하지만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페이스북에 그냥 쓴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주호 총장이 끄집어냈잖아요. 표현들이 요 얘기잖아요. 중국발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모략의 수준을 넘네요. 벼락마다 돼지 집안이다. 이 중국발 가족이라고 하면서 장인 장모의 성씨까지 해가지고 특정 성씨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발이. 이건 이제 농담처럼 한 말인데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 싸움 이렇게 감정이 되면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더 커져요. 해결책을 못 찾고 서로 감정을 나중엔 달래줘야 돼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들어간 것도 한동훈 대표의 가족으로 거론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감정적이 됐다고 보고 지금 신주호 부총장이 고모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여사 측에서 이거는 더 이제 약간 부글부글할 포인트가 우리 된 가족을 거죠. 건드리니까 우리도 이쪽을 건드린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게시판 논란 가지고 가족까지 들면서 고모까지 참전시키면서 이럴 때냐.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대통령실 여당 다 뭐 친한이든 다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99% 확증으로 작은 아버지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작은 아버지까지. 작은 아버지까지는 99% 나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제 한 대표와 이 가족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하는 글 올렸다고 최초 그 유포했던 유튜버를 이제 반한 유튜버다 이렇게 칭하고 금요일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얘기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간소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 주말부터 법적 조치를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해주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큰일 났네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고 그냥 3분 연루됐다라고 하는 3분 정도는 다 뭐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이제 뭐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든 일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따지게 되겠죠. 실제 가족이 썼는지 누가 했는지.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가 될 거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정부 여당은 당원 게시판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처음에 저기 장해찬 씨 등 뭐 극우 유튜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지금 참전하고 있는 이른바 친윤 인사 등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표현이 아주 심하지 않은 글들을 가지고 혹시 가족 아냐? 라면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한동훈 몰아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거 부적절하고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진즉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뭐 가족이 아니다면 가족이 아니다고 하면 되고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있으면 그에 따라 거기에서도 저희가 뭐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매듭 지으면 제가 친한계 분들하고 그러면 이른바 언론이나 이런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안 다룬다. 이미 미스테리가 끝났다. 이 미스테리가 있어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응을 안 하고 계속 일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그건 참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아직 정치인이 아니다 검사다. 검사죠. 라고 얘기를 했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기자회견 해라. 기자회견에서 밝혀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입이 근데 아파요. 네, 앵무새처럼 계속 3주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박 실장님하고 저는 입이 아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죠. 우리도 녹음해놨다가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한 대표 측에서는 지금 친한계 입장을 보면 공작이다. 김옥군 프로젝트다. 공작이다. 이거는 이제 윤한 갈등의 확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딱 해놓으면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조치도 한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좀 생각이 바뀐 것이 이거의 배후와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좀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수준의 말씀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윤한 갈등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설명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어딘까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다운 게시판 갖고 장해찬이 손가락질하니까 이거 날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이 차원이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판단이 대통령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동훈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편 아니니까 끌어내리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내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가 있을까. 예전에 이준석 싫어해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가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부터 내리막길 걸었잖아요. 정치가 나랑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 쫓아내는 게 정치 아니잖아요. 설득하고 또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가지고 같이 우리 한 팀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 조그만 권력 가지고 국민의힘 안에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말도 맞는데 제가 1월부터 한 얘기 대통령이 이미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은 화해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들면 그게 격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실리도 중요하지만 이성이란 게 대부분 감정을 관찰하는 도구여서 관찰하는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양쪽이 벌어졌다.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걸 밝히기 싫으면 사과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혹시 밝히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론 조작이다. 왜 여러 명 걸 한 명이 썼냐. 그러면서 더 몰릴 수가 있다. 그럴 바에 그냥 여기서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미스테리가 풀리면 사실은 주요 언론들에서 관심은 적어지죠. 아마 이제 장희찬 씨든 여러 명은 더욱 공격을 하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크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썼네 뭐 이러고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다른 안이 하나 있어요. 이걸 빠져나갈게 그냥 특검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아, 특검 받아라. 특검 받고 그냥 한 20명 정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특검하고 그래 전쟁이다. 어차피 다 알잖아요. 둘이 안 친한 거. 친한 척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효잉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길을 제3의 길을 찾으면 그게 또 출구가 그렇죠. 될 수 있다. 그게 출구가 될 수 있죠. 이슈 전환도 되고.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특검법이 갑자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친하게 또 모아서 한 20명, 30명 모아서 밥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권의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단적인 게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정치권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거 처음 봐요. 근데 이제 그 월요일에 오찬 회동이 40여 명 있었고 그 전주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또 한 30명이랑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한 70여 명 정도가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력 대결 새싸움을 할 단계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참여한 의원들도 너무나 한심해요. 비서실장이 뭐라고 아무리 뭐 당 선배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모이라고 한다고 40명이나 모여요. 이게 정말 처음 보는 당의 모습이라서. 밥 약속이 없었나 보죠. 노찬이요? 밥 사준다니까. 시계를 더 주겠다고 그랬나? 대통령 시계. 시계 부끄럽고 저도 있는데 안 써요. 지역에서는요 난리예요. 그 시계 구해달라고. 엄청 당근에. 난리예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럼 한동훈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세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그럼 세대결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같은 당 안에서 이게 뭔 짓이냐고요.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 일단 이 게시판 충돌이 특검법 재표결 지금 다음 달 10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이 특검법 재표결에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전 변수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 2주. 예, 2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열받고 이게 지금은 서로 양쪽 간에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앞서 얘기도 고목까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전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 얘기했던 뭐 보수 분열 이걸 우려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분열돼 있으면
굳이 그거를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 나설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충분히 그 액션은 취하는 모습을 가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나중에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실체할 수도 있고 옆에서 잘 조언을 하면 됩니다. 이럴 바에 그냥 가시죠 뭐 특검법하고. 네. 근데 저는 그 비서실장 모임도 약간 일단 장수양 말씀에 다 동의하고 이런 거 처음 봤다 무슨 세대 대결이냐 밥 먹으면서. 근데 성혜건 님도 이제 언론사 있어 보시면 알지만 30명 40명씩 밥 먹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회식이죠. 네. 네, 회식 저 끝에 앉아서 그냥 쭉 비서실장 얼굴 쳐다보다가 다음 반찬 뭐 나와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새를 모을 생각이면 딱 계획을 짜서 서너 명씩 아직 뭐 특검법 통과까지 날짜가 있잖아요. 보름 가까이 있으니까 하루에 2번씩 서너 명씩 짜서 이렇게 먹어야지 30명 40명 먹고 이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밥 먹으라고 이제 다 돌렸는데 온 사람이 40명, 안 온 사람이 15명. 15명은 우리에게 좀 방한기를 들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들을 집집 공략해야지. 이런 1차 스크린에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가요? 편가르기 한번 상황을 보는 차원에서 오찬회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장 소장님이 우리가 유감이다. 뭔 소리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하고 품은 거에 대해서 초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 일본 대사관 접촉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누구를 만나서 했는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좀 저기는 관방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왜 우리는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냐.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저자세, 굴욕 외교성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한일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저자세,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선의 자존심과 우리 국익을 위한 그리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외교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더 이상 분란 확대시키지 말자. 이거 호구예요, 호구.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당국자 최근에 일본에 대한 모습은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얘기하면서 한일 관계를 아주 중점 삼았잖아요. 특히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위에서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우리가 허락해 주면서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도와주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 조건 걸었던 거 관철을 시켜야 되잖아요. 추도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전쟁이라는 특수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강제동원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때 뭐 상황이 그랬으니 다 이해해줘. 그냥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추도식에 불참한 게 우리의 유감 표명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한일 관계 잘 돼야 되지만 이거는 뭐랄까요 너무 비겁하다고나 할까? 약간 그렇게 우리가 너무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고 근데 대통령과 안보 쪽의 총책임자인 김태호 차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밑에서는 혹시나 일본의 마음을 상할까 안절부절한다. 이 일 있고 난 뒤에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성 장관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광산 문제로 한일 관계에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발전적 관계를 잘 해가자. 당연히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강력하게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거를 잘 지내자 이러고 끝냈어요. 앞서 말한 대로 호구죠 그러면. 답답합니다. 네. 창피해요. 반잔의 물을 소로록 마시고 튀었는데 우리는 그 물잔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물잔 이렇게 일본에서요. 물잔 툭 쳐가지고 나머지 반 컵도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